선택과 집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여인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수입니다. 네. FOMC도 있었고 오늘 시장 분위기도 뭔가 좀 알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보시기에 중요한 점 어떤 거라고 파악하세요? 네, 먼저 FOMC에서 오늘 전문은 다들 확인을 하셨을 거고, 이제 추가 금리 인하는 종지부를 좀 찍는 듯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다만 이제 금융 완화 정책,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금리 인하라든 유동성을 다시 방출하는 이런 퀀텀 전략은 당분간은 쓰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미국은 당분간 중립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시장이 보여주는 단면은 1분기에 특히 지금 3, 4월의 시장이 강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쉬어가는 조정기를 거칩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요 코너를 통해가지고 4월 중순 이후 하순에서 5월 초순 중순 사이 요 구간이 등락이 거듭되는 조정기다라는 멘트를 들었습니다. 이 기간에 많이 달려온 주가들은 쉬어가는 매물 소화기를 거치고, 대신에 이제 이들이 좀 쉬고 등락기를 줄 때 대체제들이 좀 나오죠. 대체제는 지금 사실 소수 집약되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과정이 거치는데, 현재 시장 리듬, 지수 리듬 이걸 예측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현재 시장은 지난주 가격 조정을 좀 극심하게 우리가 받았고, 이번 주는 한 차례 주 초반에 반등 다음에 지금 지그재그식 반응이 나오죠. 조금 지수가 수렴기를 거친다는 거죠. 일단 하락하는 20일하고 만나가지고 반전이 나오는 시간이 도출될 가능성은 열어두되, 왜냐하면 이제 경기의 큰 정점 가장 반도체 같은 경우도 2분기가 가장 큰 위축이다 이야기는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저점 다지는 시간이고, 지수의 본격적인 어떤 반전이 강력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5월 초순에서 중순 정도는 넘어가서 우리가 확인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업종과 섹터를 보는데 첫 번째로 어제 안 좋은 이야기 가지고 나왔던 2차 전지주들이 계속적으로 읽어주는 거는 또 가격 매력이 떨어지면은 또 새로운 기회는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오늘 보면은 제가 다른 주가는 보지 않습니다. 본 코너에서 자꾸 에코 프로만 가지고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으면 얘가 헤게모니를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65만 원을 위협하는 순간은 또 다른 기회를 한번 줄 수 있다 했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딱 65만 원을 오전에 찍었죠. 방금 한 70만 원까지 도전했는데, 2차 전지는 제가 보기에는 에코프로 BM하고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데 2순위, 3순위 사가지고는 다 깨집니다, 이번에. 지금 비교 대상이 LNF잖아요. 아니, 차트 자체가 다르죠? 네, 차트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차트 하려면은 대장주를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동안의 트렌드로 볼 때는 5월 초순, 중순, 5월은 조금 박스권 등락이 예상된다. 네, 본격적으로 또 주도하면서 반전하는 모양보다는 빠지면 받아주고, 네, 또 한 2박 3일 또 반격이 나오면 또 매물 소화되고, 이런 구간 반복을 조금 그치면서 가는 자리가 아닌가 판단되고, 그 사이에 2선, 3선 주가들은 쭉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지금 후순위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동박 한다든지, 지금 폐배터리 했다든지, 첨부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다는 거예요. 그나마 후순위로 제가, 포스코 그룹의 퓨처엠 정도는 긍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발주도 좀 대기하고 있고. 근데 나머지 지금 2순위, 3순위 했다 가지고는, 괜히 손해만 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빠지면 다 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거고, 어제 중국 점유율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제가 기관들 쪽에서 좀 원하는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겁니다. 주식은 앞으로 전망을 본다는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 기준으로 38만 원 밑에 7만 원 오면 찬스지. 그걸 또 리스크 관리하지. 그런 뉴스 듣고, 4월 중순에 리포트를 첨보를 많이 사라고, 제가 폐배터리 사라고 기관들 리포트 썼죠. 그거부터 반성부터 하고 사과문부터 올리세요. 괜히 한국이 점유율이 3등이다 이런 지나간 이야기 가지고 흘리지 마시고요. 이런 제가 멘트를 날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만큼은 기관들의 나오는 리포트나 이야기들이 틀리다는 겁니다. 현실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 내드리고 싶고,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연휴 앞두고 장은 크게 무리 나지 않을 건데, 특이 업종을 고르라면은 제가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자신있게 언급드렸죠. 어제 뭐 6만 6천 원까지 빠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뭐 개인 사생활 치부하고 이럴 때가 찬스였다는 거죠. 오늘 바이오 시밀라가 네, 실현 상승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일라일릴리가 치매 치료제를 3상을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FDA 신청한다 하죠. 일라일릴리하고 아직까지 뭐 확정된 계약은 없는데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한미약품 뭐 이거 전부 다 뭐 4월에 언급드렸던 주가들이죠. 네, 이게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ST팜이 갑자기 움직이는 것도 좀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요거는 제가 모더나 뭐 지금 암 백신 이거 뭐 위탁 계약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갑자기 급등하죠. 네, 쇼 커버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머커스죠. 네, 미국 3대 제약사 중에 머커스의 또 바이오 시밀라 쪽하고 뭐 CDMO 계약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있다는 코로나 백신에서 이제 암 백신 위탁 생산 이슈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바이오 제약은 전체적으로 최근에 완전히 쉬어버렸거든요. 네, 보면 오늘 뭐 알테오젠 8% 급등하는 가운데 이것도 뭐 가다가 확 죽어버렸잖아요. 2차 전지에 빛에 가려가지고 수급의 열쇠로 자빠졌던 거예요, 전부 다. 네, 이런 주가들이 지금 이제 올 연휴 앞두고 장대 양봉에 고개를 돌리는 거는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뭐 학회 관련해서 제가 추천하지 않는데, 그건 매매용이죠. 6월 초순에 참고로 아스코 아마케가 있어요. 그동안에 바이오의 궤적을 보면은 아마케 한 달 전에 바닥 나옵니다. 한 달 전에 바닥 나오고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아마케 발표 나오는 전주에 고점 친다는 거. 학회 관련주. 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바이오 시밀라는 네, 어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당연히 제가 뭐 용감하게 안 받아봤고 네, 하나 둘씩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내일 보시고 오늘은 공통점이 그동안에 약세장에 잘 나갔던 놈들이 다 한 번씩 다 뺐다 갑니다. 네, 그동안 방산이 잘 나갔었죠. 그래서 현대 로템도 35,000대에서 네, 전고점 돌파 안 되면 한번 뺐다 간다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방산이 좀 빠진다든지 어제 오늘은 2차 전지주들 많이 올라간 들이 변동성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사우디 모멘텀으로 치고 나왔던 주가도 단기 고점화되고 좀 쉬어가려고 하고 있고 네, 이벤트 게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특징이라 봐야 되겠고, 로봇주는 제가 3월에 매도해가지고, 뭐, 일절 언급조차도 이 코너에서 안 드렸습니다. 먼저 들어가서면 다 물린 거죠. 네, 먼저 바닥 치려고 하지 말고, AI하고 로봇, 그나마 로봇이 좀 낫죠? 나은데, 아직 그 실적하고 개수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시장의 기재치로 너무 뽑아버리면은, 네, 한 달만 쉬는 게 아닙니다. 가격 조정했는데 시간 조정이 있다는 거예요. 가격 조정은 잘 견뎌냅니다, 개미들이. 일반인들이. 근데 시간 조정이 한 달 이상 가버리면은 못 참아내죠. 예, 저런 것들은 조금 테마가 가미된 시들 있죠. AI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뭐 대포 먹고밖에 안 되고 지금 여기서 추세적 반전은 조금 강한 재료가 아니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뉴로메카가 미국 협동 로봇 진출한다 소식으로 반격에 나왔는데 네, 이게 저 반전의 시작점이라고 아직은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가능성 높은 업종인데 5월 달까지 시간 조정을 완성하면은 뭔가 변화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낙폭이 컸던 주가들이 좀 하나 둘씩 반등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것. 네, 이게 오늘 뭐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쉬고 나서 휴가 연휴 지나고 나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 거라고 보시는지 대응 전략 알려주시죠. 네, 뭐 저는 이 코너에서 제가 코스피 지수를 궤적을 뭐 정확하게 예측을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은 어떤 섹터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어떤 섹터를 거래하시는 게 중요하죠. 네, 제가 반도체는 추천주는 아닙니다만은 뭐 2분기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는 잘 되기를 바랄 뿐이지 거래 대상은 아니에요. 최근에 뭐 반도체, 한미 반도체는 또 낮죠. 근데 이렇게 연속성이 없잖아요. 봐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반도체는 지금 사실 트레이딩 구간인 것 같아요. 싸면은 받아주는 거고. 2차 전지는 좀 박스권 등락 속에서 4월 중순 고점을 쳤기 때문에, 예, 짧으면은 5월 중순, 길어지면은 5월 중하순입니다. 요 과정 속에 등락이 있을 거예요. 네. 다시 주도하면서 시세 주도하고 또 나를 따라라. 물론 그 가능성은 있는데, 제가 에코프로를 계속 강조하는 거는 2007년도에 OCI 알 겁니다. 당시 동양제철화학.
14만 원까지 갔다가 제가 11만 원대 추천드리고 한 3주간까지 못 갔어요. 당시 뭐 마이너스니 뭐 하고 뭐 불평 불만이 많았는데 그 구간을 잘 참아내고 39만 원, 40만 원까지 달려갔죠. 주도주라는 거는 원래 주도주가 생길 때부터 있는 거 아니고요. 주도하는 산업이 있는 거예요. 주도하는 산업에 시장과 세상이 그걸 알아보고 팔로우가 되면은 시세가 시장에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2차 전지주들은 중요한 주가인데 대응 전략은 쌀 때 초과 조정에서만 받아주는 거고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핵심 양극재 체인만 과락해서 보고 또한 이틀 이상 2, 3일 올라가면은 수익 구간에서 좀 챙기면서 조절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 이거 말씀드리고 엔터주도 제가 강조 많이 해요. 어제 제가 단기 고점 정도 나온 것 같다 언급드렸는데 엔터도 휴식은 취하는데 전혀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엔터는 지금 나올 호재들이 실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도 여러분들이 뭐 이틀 이상 조정 주거나 또 추가 조정 줄 때는 관심을 여전히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전반부 이야기했던 바이오 시밀라가 지금 좀 바닥 추리를 턴 건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바이오 전체적으로 신약 관련주로 봐서는 안 되지만 바이오 시밀라 관련주는 좀 관종에 올려놓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단순 반등일까 아니면 트렌드로 재상승이 나올까 봐야 되는데 실적과 관련된 바이오 시밀라 또한 뭐 메디톡스 같은 주가 저런 주가들을 관종에 올려놓고 관심 있게 좀 볼 시간이 된 것 같다. 이 말씀 함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속성이 좀 나오지 않아서 약간 좀 아쉬워하셨던 이 바이오주들 오늘의 반등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관심을 갖자 이렇게 강조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봐야 될 섹터들이 꽤 있습니다. 2차전지는 계속해서 쌀 때 사자, 그리고 또 핵심 종목 위주로 대응하자, 이 부분 강조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또 밀릴 때도 바이오 계속해서 뭔가 좀 움직임이 나올 만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이오 시밀러 오늘장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연휴 이후에도 좀 더 관심을 둘 만한 종목군으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연수 전문가 함께 했습니다.